이과 문법 두 개, 현재 완료 진행이랑 그 다음에 부동사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 진행은 우리 그 정규 수업 때도 했었던 내용입니다. 한 번 더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책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쓱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 진행 have been ing, has been ing로 써서 계속해서 뭐뭐 해오고 있다 라는 뜻이고 for, since랑 같이 어울린다 라는 점, 그리고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 쓰는 것이다 라는 거 이제 기본적인 설명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진행의 특징 for, since와 함께 쓰인다, 방금 전에 읽었던 거. 부정문, 의문문 당연히 이제 haven't been ing가 되겠죠. 또는 이제 have you been ing 이렇게 되거나.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이 이제 포인트죠. 인식, 소유,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행형 자체가 불가능한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 have been wanting이라든가 have been knowing이라든가 이런 게 불가능하다.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어떻다? 거의 뭐 사실상 차이가 없다. 바꿔 써도 상관없는데 근데 have been ing 자체가 조금 더 지금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책에 있는 게 그냥 다 포인트거든요. 책에 있는 게.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조금 더 정리해서 한번 필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현재 완료 진행. 자, 기본부터 해봅시다. 기본부터. 형태와 해석부터 해야겠죠. 자, 형태는 지금 책에서 봤다시피 have been ing 이런 형태인데 잘 보시면 여기에 have 플러스 pp라는 완료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완료죠. 그리고 뒤를 보시면 비동사에 ing라는 구조가 나와 있죠. 이거는 진행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완료 진행형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완료 진행형.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는 뭐뭐 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뭐 해오고 있다. 자, 부정형이나 이런 거는 따로 쓰진 않을게요. 부정형 not 붙이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3인칭 단수라면 또 has로 쓰겠고요.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완료의 계속과 유사하다라는 거. 현재 완료의 계속 이거와 계속과 유사하다. 뭐가 유사하냐면요, 일단 해석이 비슷하고요. 뭐뭐 해오고 있다라는 해석.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완료의 계속은요, 여기도 이제 지금 써놨지만 for 또는 since와 함께 사용된다라는 걸 설명했었죠.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for, 그다음에 since, 그다음에 how long 이런 녀석들과 함께 어울린다라는 거죠. 사용된다. 자, 각각의 의미를 좀 써보자면 for는 뭐뭐 동안에 라는 뜻이고 since는 뭐뭐 이래로 라는 뜻이고 how long은 말 그대로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럼 얼마나 오랫동안 해오고 있니?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의문문에서 많이 쓰이겠죠. 자, 그래서 기본은 여기서 다 봤고요. 그냥 우리 바로 지체 없이 두 번째 시험 포인트부터 바로 가볼게요. 시험 포인트. 자,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책에 있는 3번 내용이에요. 요거. 왜냐면 시험 내게 제일 좋은 게 요거거든요. 요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현재 완료의 계속과 현재 완료 진행형이 거의 이제 똑같다. 그러니까 바꿨어도 아주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바꿨어도 가능한데 바꿔 쓸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거는 현재 완료와 vs 현재 완료 진행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자, 일단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재 완료는 완료, 계속, 경험, 결과라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현재 완료에 완료, 경험, 결과
이런 애들은 이제 얘로 바꿔 쓸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완료, 경험, 결과. 얘네들은 현재, 완료, 진행으로 바꿨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꿨으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계속의 의미는 현재 완료 진행으로 써도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둘이 똑같다라기보다는 둘이 비슷하다가 사실은 좀 더 맞는 말이에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우리 당구장 표시하고 주의점은 뭐다? 진행형이 이제 불가능한 동사가 있습니다. 진행형이 불가능한 동사는 당연히 뭐가 안 된다? 완료 진행형, 현재 완료 진행으로 쓸 수 없겠죠. 진행, 사용, 불가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주의사항에 대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냐면요. 만약에 내가 진행형이 불가능한 동사를 제대로 다 외웠다. 그럼 맞추는 거고. 진행형이 불가능한 동사를 내가 못 외웠다. 그럼 틀려야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외우면 맞추고 못 외우면 틀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5점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진행형이 불가능한 동사가 뭐가 있는가? 그게 바로 책에 나와 있는 소유나 인식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이런 동사들이 있대요. 이 진행형이 불가능한 동사는 다시 한번 보자. 인식, 소유, 감정, 동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인식, 소유, 감정이라고 하면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이 인식, 소유,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가 뭐가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몇 개 써보자면 대표적으로 know, 알고 있다, 인식하고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소유, 뭐 have, 가지고 있다 라든가, 뭐 아니면 own, 소유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like 같은 애들, 됐어요?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인식, 소유, 감정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동사들입니다. 얘네들은 뭐가 안 된다? 진행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 말고도 기타 등등이 있지만 이 정도만 쓸게요. 됐죠? 자, 사실 이거 알면은 거의 끝이긴 하거든요. 완료 진행형은요.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하나만 더. 시험 포인트는. 대부분은 1번으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동그라미 2번으로 시험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완료할 때도 제가 설명했던 건데 바로 for와 since를 비교하는 겁니다. for vs since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거. 자,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during이라는 단어도 추가할 수 있는데요. during도 한번 추가해 볼게요. vs during까지. 얘까지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한번 보자. 일단 for 같은 경우는 뭐뭐 동안에 라는 뜻이죠.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가 나옵니다. 왜냐면 전치사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살짝 한 칸 띄어갖고 during도 미리 쓸게요. during도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뜻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해석도 똑같고 뒤에 오는 명사도 똑같잖아, 그렇죠? 자,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for 같은 경우는요, 정확히 말하자면 뒤에 오는 명사가 불특정한 숫자 기간이 오거든요. 불특정한 숫자 기간. 근데 불특정한 숫자 기간이 뭔데 이러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시작과 끝이 정해지지 않은 숫자로 된 기간이에요. 아주 자세히 말하자면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시작과 끝이 정해지지 않은 숫자로 된 기간이 나옵니다. 이게 정확하게 쓴 거예요. 시작과 끝이 정해지지 않은 숫자 기간. 예시는 좀 이따 써줄게요. 자, during 같은 경우는 뭐가 오냐면요, 반대로 시작과 끝이 명확한 기간이 나옵니다. 이건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요, 내가 만약에 1년 동안이라고 쓰고 싶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 쓸 때는요 우리가 for a year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방학 기간 동안에를 쓰고 싶다면요 during the vacation 이라고 씁니다. 됐어? 자, 여기서 1년 동안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1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24년부터 25년까지인지 아니면 21년부터 22년까지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1년이라는 기간은요 시작과 끝을 몰라요. 됐어? 시작과 끝을 모르기 때문에 for를 쓰는 거고요. vacation이라는 건 방학은 시작과 끝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언제 방학시켜서 언제 개학식하고 됐습니까? 시작과 끝이 명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vacation 앞에는 during이 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만약에 방학이 30일이라고 쳐볼게. 30일. 그러면은 그 30일 동안에 이렇게 말하고 싶어. 그 30일 동안 그 방학이라는 30일 동안에 일단은 for가 during일까? for? 둘 다 틀렸어요. during이에요. 왜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냐 아니냐라고 했잖아요. 방학이라는 30일이라고 했어요.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니 방학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during을 써야 된다는 거야.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숫자 나오면 for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숫자 나오면 for가 아니에요. 숫자 나오면 for가 아니고요.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냐 아니냐 이게 포인트예요. 됐어요?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축제 동안에 축제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during the festival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 동안에 수업 시간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죠. during class 됐어요? 수업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냐 아니냐 됐나요? 그래서 이 단순 숫자로 나왔을 때는 시작과 끝을 모르죠. 5분 동안, 10분 동안, 1시간 동안 이렇게만 말해버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나 어제 1시간 동안 공부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했는지 알아요? 모르잖아. 이거는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죠. 그러니까 for를 쓰는 거. 됐니? 그러니까 포인트는요. 숫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냐 정해져 있지 않느냐. 반대로 말했네. 정해져 있지 않느냐 정해져 있느냐. 됐어요?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ince에 대한 것까지 추가로 말하자면 이거 좀 지울게요. 자, since라는 녀석은 이제 해석부터가 좀 다르죠. 뭐뭐 이래로. 그래서 이제 얘는 뒤에 뭐가 올 수 있냐면요. 얘는 뒤에 주어 동사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since라는 단어는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한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요 동사 자리에 오는 녀석과 요 명사 자리에 오는 녀석입니다. 동사 자리에는 어떤 녀석이 오냐면 과거 시제가 옵니다. 과거 시제. 그리고 명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과거 시점이 나옵니다. 과거 시점. 자, 왜 그러냐면요. for나 during은요. 그래서 어떤 느낌에 가깝냐면 얘는 구간의 느낌에 가까운데 이 since 같은 경우는 시점의 느낌에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시점 이래로 해왔다 이런 말이 돼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뒤에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since I was young 이런 식으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됐어요? 내가 어렸을 때 이후로 이렇게 아니면은 since last week 지난주 이래로 됐어요? 그러면 지난주라는 과거 시점이 나왔죠. 되니?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는 뒤에 주어 동사 나왔고 얘는 뒤에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왔다. 되니? 자, 그래서 since와 for를 구분하는 건 어떻다? 시점이냐 구간이냐 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시점이냐 구간이냐 이런 말 솔직히 안 외워도 돼. 그냥 해석만 해봐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해석만 해봐도 1년 동안에가 맞지 1년 이래로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렸을 동안에 이게 아니라고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석만 해보더라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으니까 의미만 잘 기억해도 풀 수 있다. 됐죠? 이 for during 구분하는 거는 사실 중등과정에서 아니 중등과정뿐만 아니라 그냥 시험 자체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두 개 정도만 구별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완료 진행은 사실 요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시험에서 낼 만한 포인트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특히 중요한 거는 진행형이 불가능한 동사가 나오면은 완료 진행형을 쓰면 안 된다. 됐어?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알겠죠? 자, 그래서 완료 진행은 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고요. 자, 이제 진짜가 있죠? 자, 분사입니다. 분사. 자, 분사는 쭉 넘어가서 41페이지 펴주시면 돼요. 41페이지. 자, 여기가 좀 설명할 게 많아요. 다 지워도 되죠? 다 지울게요. 자, 분사. 자, 분사 보겠습니다. 분사. 일단 보기 전에 앞서서 이번에도 책에 나와 있는 이런저런 좀 설명들을 좀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이 분사 같은 경우는요, 개념 설명을 할 게 조금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점은 뭐냐면 시험에 나올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에 낼 만한 건 딱 두 개 있어요. 두 개. 중등부 기준으로. 자, 한번 볼게요. 자, 분사는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형용사라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분사에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의미가 두 개씩 있습니다. 즉 현재 분사에는 능동과 진행의 의미, 과거 분사에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 이렇게 두 개씩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현재 완료 있죠. have 플러스 pp 할 때 요 pp 이게 바로 이제 과거 분사인데 이 과거 분사는 바로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부르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비동사의 pp 수동태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습니다. 요때 pp는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pp라고 생겼지만 의미는 아예 다릅니다. 요 pp와 요 pp는 다른 녀석이에요. 알았어요? 자, 이런 것처럼 분사라는 녀석은요 각 의미를 두 개씩 가지고 있다. 포인트는 뭐다? 형용사라는 거예요. 형용사.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준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그 연길이 특강할 때도 제가 설명했던 건데요. 형용사라는 건 수식어죠. 명사를 꾸며주는. 그러면 내가 수식어를 어디다 써야 된다고 했었죠? 명사? 근처. 됐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수식받는 애 근처. 됐어? 형용사는 명사 꾸며주니까 명사를 기준으로 하면은 명사 앞에 쓰거나 명사 뒤에 쓰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언제 앞에 쓰고 뒤에 썼더라? 그 명사가 한 단어 이하. 명사가 한 단어요? 아니 그 형용사가 한 단어일 때는 앞에 쓰고 그 두 단어 이상일 땐 뒤에 쓰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한 단어일 때 앞에 쓰고 두 단어 이상일 때 뒤에다 쓴다. 그 이유가 뭐였죠? 꾸며주는 게 뒤에 가야. 꾸며주는 게 뒤에 가야 된다고요? 앞에서 꾸며주는 건 꾸며주는 게 아니에요? 왜 한 단어는 앞에다 쓰고 두 단어 이상은 뒤에다 쓰는데요? 너무 앞에가 긴 걸 싫어해. 그렇지, 그거야 그거. 앞이 긴 걸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 이런 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영어에서도. 그렇죠? 형용사 한 단어면요 그냥 한 단어 pretty girl 하면 돼요. 걸 pretty라고 안 부르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이 두 단어 이상이면은 이제 앞이 이제 너무 길어져 버리고 이게 이제 꼴 보기 싫으니까 뒤로 보내버리는 거죠. 됐습니까? 자, 똑같습니다. 분사도요. 그래서 분사도 보시면요. 지금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경우가 보이시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한 단어짜리가 앞에서 뒤로 꾸며주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반대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Standing next to me, running on the road, written in English 이런 식으로 두 단어 이상이 나와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명사와 분사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돼 목 상태가 안 좋아요. 죄송해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된 걸로 볼 수 있다. 요걸로도 시험 낼 수 있으니까 좀 이따 설명하고 그 다음에 현재분사와 동명사를 구별하는 것 얘로도 시험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낼 수 있는 포인트가 원래 크게 두 개인데 여기 관계대명사 관련된 내용도 나왔으니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얘도 똑같이 기본부터 가겠습니다. 분사의 기본. 언제나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는 품사, 자리, 형태, 해석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품사, 자리, 형태, 해석.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품사와 자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품사와 자리. 형용사죠.
그럼 형용사니까 원래는 어디다 써야 되냐면요. 명사 근처에 쓰거나 아니면 보어 자리에 써야 됩니다. 왜냐면 형용사는 보어 역할도 가능하니까. 그런데 일단 지금 책에는 보어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수식어의 자리 기준으로만 할게요. 수식어의 자리. 그래서 수식어 자리를 기준으로 말한다면은 명사를 기준으로 분사가 이렇게 앞에서 뒤로 꾸며주거나 아니면은 분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거나 이렇게 한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 효원이가 말한 대로 한 단어일 때는 앞에서 뒤로 꾸며주고 두 단어 이상일 때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단어 이상이라는 건 무슨 말인가? 잠깐만 좀 설명을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 준동사예요. 준동사. 내가 진짜 10번은 넘게 설명한 준동사. 동사랑 비슷하지만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가 비슷하다? 생긴 게 일단 비슷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 뭐가 비슷하다? 동사랑? 야, 씨 10번 넘게 설명했어요. 진짜 10번 넘게 했어. 너무 중요한 거라서. 아직도 기억이 안 나? 뒤에 주보. 뒤에 주어가 없다고요? 뒤에 수식형 주어. 수식형 뭐예요? 아니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잘 봐봐. 동사 앞에 뭐 와요? 주어. 주어. 동사 뒤에는 뭐 와요? 목적어 보어. 또는 수식어. 보어 또는 수식어 이렇게 오잖아. 똑같이 준동사도 앞에 주어 오고 뒤에 목적어 보어 수식어 온다. 이 얘기한 거야. 됐어? 이거 10번 넘게 설명했어요. 왜? 겁나 중요하니까. 특강 시간에도 하고 정규 수업 때도 하고 작년에도 하고 박서우 있을 때도 했어요. 심지어 겁나 많이 했습니다. 진짜 너무 중요해서요. 됐어? 자, 다시 볼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 단어 이상이란 건 뭐냐면요. 분사가 준동사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분사 뒤에 이런 애들이 나온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두 단어 이상이란 거 무엇이다? 무슨 말이냐면 분사에다가 분사 플러스 뒤에 목적어나 보어나 또는 수식어가 나온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렇죠? 자, 그래서 품사와 자리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태, 해석 이걸 알아볼 건데 이 분사라는 녀석은 이제 종류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종류에 알맞는 해석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류와 형태와 해석 이거를 좀 같이 알아볼게요. 자,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종류는 우리 앞서서 봤다시피 현재 분사라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분사라는 녀석은 참고로 우리가 영어로 이건 안 써도 되는데요. participle이라고 하거든요. 분사를 영어로요. participle. 분이 나뉘어졌다라는 뜻이었던 거 기억나요? 나눌 분자거든요. 그래서 part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part 부분 이런 것처럼. 자, 근데 우리가 현재는 영어로 present고 과거는 영어로 past잖아. 그렇죠? 그래서 과거 분사를 영어로 말하면 past participle 앞 글자를 따서 pp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죠? 명칭 설명한 거예요. 자, 뭐 이건 뭐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past participle 그래서 앞 글자 따서 pp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이제 용어 설명한 겁니다. 자.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형태가 우리 잘 알다시피 ing, 동사의 ing라는 형태로 쓰고요. 과거 분사는 일반적으로 동사의 ed형을 쓰지만 우리가 이제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3단 변화 이런 거를 열심히 외운 거고요. 자, 지금까지 뭐 썼냐면 종류 쓰고 형태 썼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을 알아봐야겠죠. 해석. 자, 해석은 이제 각각 두 가지씩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요. 능동의 의미로서 뭔가를 하는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는데요. 분사는 형용사예요. 형용사니까 해석이 어떻게 돼야 돼? 니은자 같이, 리을자 같이, 뭐뭐의 이렇게 해석돼야 돼. 됐어? 그래서 뭐뭐 하는 이렇게 니은자 같이 끝나는 거야. 그러고
진행의 의미도 있죠. 그럼 진행의 의미를 뭐뭐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동사가 아니라니까. 뭐뭐 하고 있느냐,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중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과거분사. 과거분사는요 정확히 현재분사의 반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 의미. 자, 능동의 반대가 여러분 알다시피 수동입니다. 수동. 그럼 수동은 뭐뭐 되는으로 해석하겠죠. 뭐뭐를 당하는 거고요. 진행의 반대는 뭐냐면요. 진행의 반대가 완료거든요. 선생님, 진행의 반대가 왜 완료예요? 여러분, 진행 중이라는 건요 아직 안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안 끝났다. 그래서 진행은 뭐랑 같은 말이냐면요 미완료랑 같은 말이야. 미완료. 됐어요? 그럼 미완료의 반대는 당연히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뭔가를 다 한, 뭔가가 다 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는요 기본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도 풀 수 없어요. 기본이잖아, 말 그대로. 그렇죠? 우리가 더하기 빼기도 모르고 함수를 어떻게 풀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요 여러분 백지 테스트 해야 돼요. 분사는요 딴 건 몰라도 분사만큼은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이었고요. 기본. 자, 그럼 이제부터 바로 이어서 이제 시험 포인트 바로 쓸게요. 얘들아. 이 시험 포인트가 이제 주요 특징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니네가 만약에 시험 출제자라고 생각해봐. 너네가 출제자야. 그럼 너네는 뭘로 낼래? 이 분사 갖다가. 일단 분사가 종류가 두 개잖아. 그럼 어떻게 낼까? 얘네 둘 구분하는 거. 됐어? 얘 써야 돼, 얘 써야 돼. 이거 구별하는 문제. 이거는요 참고로 말하는데 평생 나옵니다. 이 둘 구분하는 문제. 이거는요 니네가 영어를 공부하는 한 평생 나와요. 평생. 수능에서도 매년 나오고요. 너네 내신에서도 고등부에서도 매 시험마다 나옵니다. 모든 고등학교에서. 이거 둘 구분하는 거. 대학교 영어 시험에서도 나오고요. 토익에서도 나오고요. 토익, 토플, 탭스, 공인 영어 다 나옵니다. 편입 영어에서도 나오고요. 공무원 영어에서도 나오고요. 모든 영어에서 다 나옵니다. 원어민 외국어 시험에서도 나옵니다.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안 나오는 데가 없어. 그냥 출제율 사실상 99.9%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요. 됐어? 이 둘 구분하는 문제. 됐니?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 두 개 구분하는 거야. 또 뭐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한 이 둘을 구분하는 거는 평생 나오는 거. 두 번째는요 중등부 때만 나오는 문제 있어요. 고등부부터는 안 나오는 문제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ing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ing.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맨 아래 있었던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이걸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둘 다 ing라고 생겼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ing가 현재 분사계 동명사계 됐어?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바로 중학교 때까지 나오는 문제입니다. 중3 때 딱 잘 나와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구별하는 게 조금 더 쉬우니까 제가 2순위로 쓰고요. 1순위가 얘니까 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현재 분사 안 쓸게요. 좀 짧게 쓸게요. 그냥 ing는 PP라고 할게요. ing vs PP입니다. 얘는요 별표 한 개로 안 돼요. 별표 한 1억 개 쳐야 돼. 아까 말했잖아. 평생 나온다니까. 평생. 여기 좀 지울게. 여기 아래. 여기. 그럼 얘를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 이제 이 구별법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제일 심플한 방법은 해석해 보는 거예요. 가장 심플한 방법은. 이 구분법이 원래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쓰면은 정답률이 좀 떨어집니다. 둘 다 써야 되거든요. 둘 다. 근데 지금 일단 둘 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해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구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고등부 학생들은 구문을 이용하는 방법을 좀 더 선호합니다. 왜냐? 빨리 풀 수 있어요. 일단 빨리 풀 수 있고요. 그리고 해석을 못해도 풀 수 있어요. 구문을 이용하는 방법. 이 구문을 이용하는 방법은요. 내가 만약에 좀 익숙해진다. 한 3초면 풀 수 있어요.
3초도 너무 긴데 그냥 보자마자 풀 수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 속도로 풀 수 있냐? 여기다 ing 슬래 pp 슬래 이렇게 나왔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오케이 이러고 끝나요. 됐어? 이 속도로 풀 수 있어요. 이 속도로. 그렇기 때문에 보통 구문을 선호하는 애들이 많은데 근데 이것도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이용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줄게요. 자, 첫 번째. 이 해석을 이용할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능동은 그러니까 ing는 하는 거다, pp는 당하는 거다. 이건 알잖아. 이 해석은 알잖아요. 그렇죠? 이 해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냐면 그건 다 아니까. 니네도 다 아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누구 입장에서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누구 입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 입장이 누구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이 수식하는 경우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식받는 명사 얘가 기준이거든요. 수식받는 명사.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수식받는 명사를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수식받는 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 명사가 뭔가를 하는 거면 이제 ing 그 명사가 뭔가가 되는 거면 pp를 쓰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냥 하냐 되냐가 아니에요. 그냥 하냐 되냐가 아니라 그 명사가 하는 거냐 명사가 당하는 거냐 이렇게 봐야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능동수동 우리 수동태 배운 적도 되게 여러 번이거든요. 수동태도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수동태 기본 설명할 때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요. 능동태 문장과 수동태 문장은 의미가 똑같다. 근데 입장이 다르다. 능동태는 가해자 입장에서 말한다. 수동태는 피해자 입장에서 말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수동태에서 제일 중요한 멘트는 뭐냐면 입장이에요. 입장. 그래서 내가 책상을 때리나 책상이 나한테 맞나 똑같은 말이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 행위를 보면은요 입장에 따라 말이 다르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때리다, 얘 입장에서는 맞다. 그렇죠? 입장에 따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됐어? 내용은 똑같잖아요. 내용은 똑같아. 내가 책상을 친다라는 내용은 똑같은데 내 입장이냐 얘 입장이냐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야. 때리다냐 맞다냐. 됐어요? 그래서 우리 능수동에서 중요한 거는요 누구 입장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입장이냐 하냐 당하냐 이거는 다 알아요. 이건 가르치면 내 아들도 알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냐 당하냐가 아니라 누가 하냐 당하냐야. 누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됐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뭐라? 요놈 입장이라고. 요놈 입장. 얘가 하는 거면 ing, 얘가 당하는 거면 pp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이게 첫 번째 해석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구문 이용 볼게요. 구문 이용. 자, 구문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얘 같은 경우는 결론부터 말할게요. 얘도요. 결론부터. ing는 뒤에 보통 목적어가 나오는데 pp는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옵니다. 그럼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만 보고도 빠르게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풀이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됐어? 목적어란 거 결국 명사잖아. 명사. 바로 뒤를 말하는 거야. 바로 뒤. 알았어요? 저기 뒤 말고요. 바로 뒤야. 바로 뒤. 알았죠? 바로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인데 일단은 이게 결론을 먼저 말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좀 잠깐 설명해 줄게요. 이유는 뭐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 좀 지울게. 왜 능동 뒤에 목적어 오고 수동 뒤에 목적어가 안 오는가?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때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죠? 우리 수동태 할 때 배웠던 거예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얘는 능동이거든요. 얘는 수동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봐봐. 능동 뒤에 목적어인데 수동 뒤에 목적어 안 왔잖아. 됐어요?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수동 뒤에 목적어가 안 온다? 애초에 수동태라는 게 뭔데요? 목적어 입장에서 말하는 게 수동태였잖아. 얘 입장, 당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게 수동태였죠. 당하는 입장에서 말해야 되니까 당하는 놈을 앞으로 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겠죠. 됐나요? 그래서 PP, 수동 뒤에는 목적어가 안 나온다라는 게 결론입니다만 얘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100%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얘는 100%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 반대로 가는 건 어떤 경우냐? ing인데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거꾸로. 오히려 또 pp인데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얘랑 반대죠. 지금 보시면. 그렇죠? 그럼 이게 기준이 뭘까? 기준이 뭐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다 수동태 할 때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수동태는요. 목적어 입장에서 말하는 놈입니다. 그럼 목적어가 안 나오는 형식이 있잖아요. 몇 형식? 1, 2형식이죠. 1, 2형식. 즉 1, 2형식은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이걸 우리가 수동태 때 배웠거든요. 근데 1, 2형식에 있는 동사를 내가 뭐라고 불렀는데? 기억나요? 뒤에 목적어를 받지 않는 동사 뭐라고 불죠? 자동사라 불러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자동사는 수동이 안 됩니다. 자동사는 수동이 안 돼요. 왜?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니까. 그럼 결국 ing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온다. 이 ing가 뭐라? 자동사라는 뜻이야. 자동사. 오케이? 그래서 얘가 1, 2형식 동사. 즉 자동사예요. 그럼 자동사 나왔다. 그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pp로 아예 쓰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요. 수동의 의미가 불가능해요. 수동의 의미. 됐어요? 수동의 의미가 불가능합니다. 자동사는요. 내가 왜 굳이 수동의 의미라고 강조한 거냐면요. 얘들아, pp라는 거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 기본할 때 배웠잖아. 근데 자동사는요. 완료의 의미는 가능합니다. 완료의 의미. 완료는 수동이 아니니까 수동의 의미가 안 되는 거예요. 수동의 의미.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럼 PP 뒤에 목적어가 오는 건 어떤 경우일까? 자, 잘 생각해봐. 수동태는요. 목적어를 앞으로 뺀 거야.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거든. 근데 목적어를 앞으로 뺐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어가 남아있어. 어떤 경우겠어? 아니에요. 아니 목적어 얘기하는데 가주어가 왜 나와요? 그러네. 목적어를 앞으로 뺐어. 그래서 아까 목적어를 앞으로 뺐으니까 목적어가 없는 거였잖아. 그치? 근데 목적어를 앞으로 뺐는데도 목적어가 남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못 갔네. 관계대명. 아니 왜 자꾸 이상한 말들 하는 거야? 아니 목적어 얘기하는데 관계대명사 얘기는 왜 나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관계대명사랑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잘 모르겠어요? 4형식입니다. 4형식. 목적어를 앞으로 뺐어. 근데도 목적어가 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목적어를 2개 써야겠죠. 목적어가 2개 있는 건 4형식이잖아요. 됐어? 그래서 얘가 몇 형식? 4형식 동사예요. 자, 그럼 봐봐. 내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요. 이 ing냐 pp냐를 구별할 때는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둘 다 이용해야 돼요. 우리가 둘 다. 하나만 이용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문제. 일단 해석만 이용했을 때는 왜 우리가 못 푸냐면요. 만약에 모르는 단어 나왔어. 그럼 해석이 안 되죠.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해석을요 그지같이 할 수도 있어. 나의 해석 실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됐어? 이것 때문에 정답률이 떨어지는 거야. 얘는 어떨까? 뒤에 목적어 오면 ing, 목적어 안 오면 pp. 근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 얘도 있잖아. 뭐에 따라 다르다? 자동사면 이렇게 써야 되고 4형식이면 뒤에 목적어 나올 수 있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너네가 이게 1형식 동사인지 4형식 동사인지 다 알아요? 아니잖아. 그쵸? 이게 문제인 거예요. 됐어?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활용해야 된다는 거. 되니? 그래서 결론을 말해줄게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일단 얘를 먼저 이용하세요. 왜? 빠르니까. 얘가 속도가 빠르잖아. 그쵸? 얘를 먼저 이용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자동사 몇 개 좀 외워주면 되게 편해지긴 해요. 자동사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을을 붙여서 해석하면 좀 어색해요. 보통은요. 을을 붙여 해석하면 좀 어색한 게 자동사인 애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비동사. 비동사는 이다잖아. 이다. 뭐뭐를 이다. 좀 이상하죠 해석이. live 살다. 뭐뭐를 살다. 이러면 조금 어색하죠. 그렇죠? 그래서 을을 붙였을 때 해석이 어색한 애들이 자동사인 애들이 많습니다. 아닌 애들도 있어요. 물론 아닌 애들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다. 그래서 일단 얘를 먼저 이용하고 그 다음에 해석으로 검토해 보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를 볼게요. 여기 standing, run이 나와 있죠. 이 두 개가 다 자동사예요. 그래서 ing을 쓴 거예요. 서 있다. 서 있음을 당하다. 이상하잖아. 그쵸? 서 있다. 그냥 지가 서 있는 거예요. 뭐뭐를 서 있다. 이상하잖아. 어디에 서 있다가 맞겠죠. 뭐뭐를 달리다. 아니죠. 뭐뭐에서 달리다.
어떠어떠한 상태로 달리다. 됐어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나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ing 쓴 거야. 됐어? 자동사는 PP형으로, 즉 수동이 불가능하다 했죠. 그렇죠? right야. 자, right는 뭐뭐를 쓰다잖아. 뭐뭐를 쓰다. 그럼 얘는 말이 되네요. 을을 붙였더니 타동사입니다. 그럼 얘는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목적어가 안 나왔어. 목적어 안 나왔으니까 뭐예요? PP. 그래서 written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검토 삼아서 해석해보라고.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옆에 서 있는 소년, 길거리를 달리고 있는 멍멍이, 그 다음에 영어로 쓰여진 편지. 됐어요? 이렇게 해석으로 맞구나 하고 검토해보는 겁니다. 됐어요? 이게 첫 번째 ing 대 pp 구별하는 겁니다. 참고로 ing 대 pp 구별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요거 저기 뭐냐, 이거 이라고 보인다. 그 명사가 요 내용 있잖아요. 요 내용은요 정말 일부만 쓴 겁니다. 일부만. 왜냐면 능수동이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됐어요? 이거 말고도 투부정사도 있고 동명사도 있고 일반 동사도 있고 또 뭐 있냐, 그 분사구문도 있고 다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극히 일부만 쓴 거예요, 제가.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봅시다. 두 번째는요, ing 대 ing를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한 놈은 동명사, 한 놈은 현재 분사다. 이거 구분하는 거 알아볼게요. 자, 일단 품사와 해석이 다릅니다. 동명사 같은 경우는 명사죠, 명사. 얘는 형용사고요. 동명사와 현재 분사의 해석을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명사의 해석, 가장 대표적인 건 뭐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동명사 해석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뭐뭐 하기 위한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이거 꼭 형용사처럼 해석되네요. 네, 좀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동명사가. 형용사는요, 뭐뭐 하는, 현재 분사 또는 뭐뭐 하는 중임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요, 일단 차이점을 그냥 나열해 봤는데 구분하는 법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다 그냥 결론을 쓸게요. 구분법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ing에다가 ing에 뭐뭐 하는 중인을 대입해서 해석하세요. 그냥 ing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해석하라고. 뭐뭐 하는 중인으로 해석하라고. 그래서 말이 된다, 말이 안 된다. 말이 되면은 분사고요. 말이 안 되면 동명사예요. 됐어?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심플하게.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 있어요. 주의사항. 이것도 여러분의 해석 실력 때문에 이게 틀리는 건데. 이거 오른쪽 좀 지울게. 자, 주의점 하나만 쓸게요. 주의점. 주의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 지각동사 혹시 기억나세요? 지각동사? see, watch, hear, listen to, feel 이런 애들 지각동사. 지각동사의 주요 특징 혹시 기억나세요? 아니, 지각동사 얘기하는데 감각은 왜 나옵니까? 둘은 전혀 달라요. 그러네. 자, 그냥 제가 할게요. 자, 지각동사 see, watch, hear, listen to, feel 등등 이런 것들 지각동사인데, 일단 지각동사의 특징이 뭐냐라고 내가 물어보면요, 제일 먼저 대답해야 되는 건 오형식이라는 거예요. 오형식 구조. 그럼 목적어, 목적격보 나오겠죠. 이어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목적격보 자리에 뭘 쓰냐면은 동사 원형이나 ing나 pp를 씁니다. 여기에서 ing, 여기에서 ing. 정체가 뭘까? 분사입니다. 분사. 이걸 내가 왜 분사라고 굳이 한번 짚어주냐면요, 니네가 해석할 때 헷갈려서 그래요. 다시 봐봐. 만약에 C나 watch를 집어넣고 해석해 볼게요. 잘 보세요. 이거 헷갈리는 거니까 잘 봐봐. 만약에 C를 집어넣고 내가 한번 써볼게.
예시 하나 써볼게요. 그냥. 쉬운 예시 하나 써볼게요. I saw him crossing the street.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럼 이거 한번 해석해봐, 얘네가. I saw him crossing the street. 해석해봐. 네, 길 건너는 그를 보았다. 아니 틀렸어요, 해석. 그를 건너는 중인 오형식 구조라고요. 오형식 구조. 오형식이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이거 한 100번 얘기했다. 주어 동사. 주어 동사 관계. 근데 주어 동사 관계로 해석을 안 했어 지금. 그는 건너고 있는 중이에요. 주어 동사 관계라고 했지 주어 동사라고는 안 했어요. 나는 그가 그 길에 건너고 있는 걸 보았다. 그렇지, 이게 정답이죠. 나는 그가 길을 건너는 걸 봤다. 지금 크로싱만 해석해봐. 건너고 있는? 아니 그게 원래 맞는 거거든. 근데 우리 어떻게 해석했냐면 잘 봐. 나는 그가 길을 건너고 있는 것을 건너는 것 뭐하는 것을 해석되죠. 동명사네 이래버린다고 해. 됐어? 뭐하는 것이라 해석되니까. 근데 동명사가 아니에요. 오케이? 동명사 아닙니다. 건너는 것이니까 뭐하는 것이네? 동명사네? 아니라고. 지금 하은이가 정확하게 해석한 거야. 그가 길을 건너고 있는 중이다. 건너고 있는 중인. 건너는 중인. 뭐하는 중인이에요. 뭐하는 중인. 분사야, 분사. 알았어요?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이거 잘 나와요. 알았어? 그가 길을 건너고 있는 것을 봤다. 건너고 있는 중인 것을 봤다는 거예요. 건너고 있는 중인. 분사예요, 분사. 알았니? 그래서 기본은 하는 중인으로 대입해서 해석하는데 다시 한번 뭐라? 지각동사 나왔을 때는 분사입니다. 분사. 절대 동명사 아니에요. 알았죠?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됐니? 나머지는 다 하는 중인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또 하나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sleeping이라고 해볼게요. sleeping. 그럼 sleeping baby라고 하나 써보고요. 제가 sleeping bag이라고 하나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네가 하나씩 대입해보면 돼. 슬리핑이 나오면 ing 나오면 어떻게 해라? 일단 하는 중인 집어넣으라고. 잠자고 있는 거잖아. 잠자고 있는. 그럼 잠자고 있는 아기 말 돼야 안 돼? 되잖아. 말 되면 뭐라고요? 분사라고. 분사. 그럼 여기서 슬리핑은 분사예요. 잠자고 있는 가방 말 되냐? 말 안 되잖아. 가방이 뭘 잠을 자. 그래서 얘는 뭐야? 동명사예요. 동명사. 그럼 선생님 슬리핑백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잠자고 있는 가방이 아니고요. 잠자기 위한 가방이라는 뜻이에요. 잠자기 위한. 아까 여기 써놨죠. 뭐 하기 위한. 선생님 잠자기 위한 가방이 뭔데요? 침낭.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용도를 말하는 녀석이 되기 때문에 동명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딴 거 몰라도 상관없이 그냥 하고 있는 하는 중인 집어넣어서 말 되네? 분사. 말 이상하네? 동명사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백화점이나 이런 데 옷 사러 가면은요. 피팅룸이 있습니다. 피팅룸. 그럼 그때 피팅 이게 뭐야? 이게 동명사예요. 동명사. 왜? 옷을 갈아입는 방이 아니에요. 갈아입고 있는 방. 방이 뭘 갈아입어요? 말이 안 되잖아. 갈아입기 위한 방이죠. 됐니? 그래서 동명사예요. 동명사. 그래서 오늘 딱 수업 끝나고 이제 하은이가 오늘 힘들다. 담배 한 대 펴야겠다. 하고 저기 이제 흡연구역 가고 담배 핍니다. 흡연구역 스모킹 에어리어. 스모킹 에어리어. 스모킹 뭘까요? 동명사예요. 담배 피고 있는 방이야. 방이 담배 피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연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담배를 피기 위한 공간입니다. 뭐 하기 위한. 됐어요? 그래서 동명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다. 자, 요 정도로 하고 이제 진도 다 마치도록 하고요.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재현이도 불러야 되고.